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심장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막상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좀 곤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다시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그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 먼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걱정들 다들 하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 심장이 괜찮을까? 혹시 수술한 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먹는 약 때문에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들 많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의학적인 지침에 근거해서 이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덜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질문, 언제부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안전한 기준부터 딱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심장협회 같은 주요 의료기관에서는요, 가슴뼈를 열고 수술했다면 이 뼈가 다시 단단하게 붙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기간을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로 잡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간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주만 딱 지나면 무조건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간단한 자가점검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계단을 한두 층 정도 오르는 활동이 사실 성관계할 때 심장이 받는 부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활동을 가슴이 아프거나 특별히 숨이 차지 않고 해낼 수 있다? 그럼 내 심장도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잠시 멈춤 신호입니다. 내 몸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거죠. 심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땐 관계 회복보다는 치료를 통해 몸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엔 꼭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자, 이제는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 결코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회복 과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러다 심장에 무리가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무려 40%를 차지해요. 그 뒤를 이어서 약물 부작용이나 수술 후의 피로감, 통증, 그리고 근본적인 혈관 문제 같은 것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실용적인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전처럼 완벽한 성관계를 목표로 잡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파트너와 다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진짜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특히 수술 초기에는 가슴뼈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술을 마신 직후에는 심장에 부담이 더 가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꼭꼭 기억하셔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에 관계 중에 가슴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숨이 턱 막히거나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스톱 신호예요. 그럴 땐 무조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발기부전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개인의 실패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심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학적인 문제고요. 당연히 해결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같은 심장 재활이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고요. 의사와 상담해서 비아그라 같은 약물 치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 약물 사용이 좀 부담스럽다면 기구를 사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다른 길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약, 그러니까 협심증 때문에 쓰는 질산염 제제랑요, 발기부전 치료제, 이 둘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아주 힘주어서 읽어드릴게요. 질산염 제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비아그라 계열의 약을 드셨다면 최소 24시간, 시알리스 계열이라면 최소 48시간이 지나야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기부전 약을 먹었는데 가슴이 아프다? 절대로 평소처럼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낫는 걸 넘어서서 삶 전체를 온전하게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6주에서 8주라는 회복 기간이랑 계단 오르기 테스트 잊지 마세요. 둘째, 절대 서두르지 말고 친밀감부터 다시 쌓아가세요. 셋째, 혹시 문제가 생겨도 해결 방법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질산염 약과 발기부전 약, 이 위험한 조합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회복이라는 건요, 그냥 상처가 아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건강하고 온전했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죠. 파트너와 그리고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다시 건강하게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